20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올해가 다 끝나가네요. 올해는 급격히 증가한 가계대출을 막으려고 정말 다양한 규제가 나왔고 발전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줄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내년에 또 다른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초장부터 막으려는 듯이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행이 확정된 규제와 변경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단계 스트레스 DSR입니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작됐고 2단계는 하반기인 7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시행이 7월에서 9월로 미뤄지면서 3단계도 25년 하반기로 연기가 됐죠.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의 흐름에 따라 조기 시행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이전 뱅크물TV에서도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가계부채 상승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쩍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수도권은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도 지역별로 스트레스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금융당국이 처음 1단계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지역 구분은 발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국 공통 변동 1.5%, 혼합형 0.9%, 주기형 0.45%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DSR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대출 금액으로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단계에 따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하니까 연소득 5천만 원에 만기는 40년, 그리고 금리는 3.5%로 원리금 상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은행권의 DSR 기준인 40%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봤는데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4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단계를 지나 2단계로 넘어오면서 한도가 매우 크게 줄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4억 3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무려 7천만 원이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16%의 대출 금액이 감소되는 것이죠.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3억 4,500만 원이 이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됩니다. 규제 적용 이전과 비교한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정도 금액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큰 금액이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낮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만기를 50년까지 길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달 납부하는 금액 부담도 적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두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가계부담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받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로 확정된 것은 디딤돌 대출 소액 임차 보증금의 공제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 임차 보증금, 즉 방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방공제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대출이 시행된 주택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전월세를 두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후 연체가 발생하는 등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보증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가장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서 금융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종 대출 금액에서 방공제 금액을 먼저 차감하는데요.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서울은 이 방공제 금액이 5,500만 원입니다. 꽤 많은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이어서 알려드리는 변경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은 규제들이지만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언급을 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첫 번째,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대출 LTV 축소입니다. 신혼부부나 실거주자는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모아둔 현금이 부족해 구매가 어려울 수 있죠. 생애 최초 대출이란 이렇게 처음 집을 구매하는 가구에 한해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는 규제 완화책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주택 구매의 꿈을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좋은 제도인데요. 이 생애 최초 대출로 올해 2030 세대의 주택 구매 수요를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애 최초 대출로 주택 구매 수요와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에 생애 최초 대출의 최대 한도가 80%에서 70%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선 11월 6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서는 생애 최초 대출의 LTV는 현행 유지가 되나 앞서 설명드린 방공제 차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미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내년 디딤돌 대출의 신청 금액이 과하게 쏠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LTV 축소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정부정책 상품의 DSR 적용입니다. 정부정책 상품이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운영하는 상품들인데요. 올해 초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던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 디딤돌 대출의 한 종류죠. 금리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지만 DSR을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금융권 상품보다 대출 한도가 여유로웠는데요. 만약 DSR이 적용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이 매우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요. 수도권만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 발표되는 정책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는 소식만 전달드려서 너무 아쉽죠. 이번 소식은 다행히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도상환 수수료 조정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1.2%에서 1.4% 정도죠.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금보다 절반 정도 낮춰도 손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0.6%에서 0.7% 수준까지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난 어차피 대출을 상환할 생각은 없는데 별로 이득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절감이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특판 출시의 유무에 따라 시중 대출 상품들의 금리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받고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특판 상품이 나온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받을 걸 이라면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이번 변화가 적용된다면 3년 내에 다른 대출로 바꾸는 대환 대출을 할 때 기회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금리 기조도 하향세로 접어들었고 대환 대출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대환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이 점을 활용하기 정말 좋은 소식이죠.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대출 규제들과 새롭게 바뀌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출 규제는 한 번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보니 사전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주택구매 계획이나 대환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팽빠! 잠깐, 아직도 몰라? 삼촌 뱅크 몰라? 엄마 뱅크 몰라? 언니 뱅크 몰라? 오빠 뱅크 몰라? 뱅크몰 몰라? 뱅크몰 알아야지! 뱅크몰은 다 있으니까 대출이 필요할 땐 뱅크몰!